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와 남친은 대학교 동창이었어요. 대학교 시절부터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됐죠. 서로에게 첫사랑이었는데요. 저희는 남들과는 좀 다르게 여자인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한 케이스입니다. 평생 나만 봐주고 나한테 잘할 줄 알았던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대학교 재학 시절에 이미 변호사 자격증이 있었고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남친은 대학교 교수가 꿈이라서 대학원생이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경제력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남친은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교수가 되지 못하고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결혼 얘기는커녕 오히려 헤어지자고까지 했어요. 직업이 변호사고 남친은 대학교 시간 강사에서 경제력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부담스럽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헤어지기는커녕 그 이야기를 듣고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남편이 정말 괜찮은 남자라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대학원에 졸업하고도 언제 교수가 될지 알 수 없으니 자기가 자리를 잡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며 거절하더군요. 저는 제가 돈을 많이 버니 남자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관심이 없다. 그냥 내 옆에서 든든한 남자로 나만 사랑해달라고 말을 했고 끈질긴 구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보다 먼저 결혼한 상황이었고 근데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동서가 왠지 모르게 가족들의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더군요. 저희가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과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할 때도 동서는 주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 모습이 의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친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근데 왜 동서는 계속 주방에만 있는 거야? 나는 가족들이랑 친해지려고 노력하는데 동서가 계속 주방에서 일만 하니까 늘 제대로 말도 못 붙였어. 혹시 어머니가 동서 주방에만 붙잡아 두시는 거야? 엄마가 거실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 아니라 그냥 재수씨가 주방에서 안 나오는 거야. 내 동생 혼전임신해서 결혼했잖아. 결혼 전에 재수씨가 직장을 다녔는데 지금은 애 키우느라 그만뒀더니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셔서 눈치를 주셨거든. 아, 그래. 어머니가 눈치 주셔가지고 동서가 계속 주방에서 일하는 척 한 거였어? 설마 나한테도 나중에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 아니겠지? 에이, 당신은 결혼서잖아. 게다가 나보다 돈도 잘 벌고. 내 동생이 혼자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게 싫어서 그러신 거라 당신한테는 함부로 못 하실 거야.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재수 씨는 전문을 졸업했거든. 당신이랑 급이 달라. 게다가 마음에 안 드는데 사고 쳐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엄마가 더 미워하시는 것도 있고 채수 씨랑은 반대로 우리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남편에게 얘기를 들으니 괜히 저도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남편 말이 동서가 대학도 별로고 돈도 벌어오지 않으니 마음에 들지 않아서 괴롭히신다고 하는데 저도 까딱하다가 잘못 지키면 시집살이 호되게 시킬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대한 시어머니와 트러블이 안 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가 계속 상대해봐야 저만 손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진작부터 들었거든요. 하지만 간혹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실 때는 제 성격이 튀어나와 뒷일은 생각도 안 하고 저도 제 할 말을 똑부러지게 하곤 했어요. 근데 남편 말이 맞긴 한지 동서에게 하는 것에 비하면 제가 말하는 거에는 잘 토를 달지 않으시더군요. 남편이 가운데서 잘 정리해준 덕분이기도 했지만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명절에 좀 일찍 오라고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예, 큰애야. 이번 명절에 좀 일찍 와라. 이번에는 작은아버지네 가족들도 다 우리 집에 모이기로 했거든. 그래서 음식을 평소보다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명절이 일전에 와서 장도 같이 보고 하자. 주말에 끼어 있으니 너도 출근 안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머니, 남편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이번에는 친정은 먼저 들리기로 둘이 얘기했는데요. 뭐라고? 이번 명절에는 친정에 들렀다가 온다고? 그럼 우리 집에는 언제 오는 거니? 잘해 지내기 전에 오는 거지? 아니요. 이번에는 친정집 차례 지내는 거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결혼한 지 2년 차인데 매번 시댁이만 먼저 와서 음식하고 시댁 차례만 지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제 남동생이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제가 없으면 엄마가 거의 혼자 하다시피 하거든요. 아마 시댁에는 아무리 빨리 와도 명절 당일 저녁에 올 것 같아요. 제가 명절에 시댁에 매번 먼저 왔으니 이번에는 친정집에 들렀다 오느라 늦게 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그래도 시댁이 먼저 와야 되지 않겠어? 우리 집 장남이 빠지는데 차례를 어떻게 지내라는 거니? 요즘 세상에 굳이 장남의 제사 때마다 꼭 있어야 될 필요 있나요? 게다가 아버님도 계시고 서방님도 계시잖아요. 시어머니가 제 대답을 듣고 저를 끌끌 차시고 한 소리 늘어놓으시라 하길래 더 이상 말에 이어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우선 저하고 남편이랑 이번 명절에는 친정집에 먼저 가기로 합의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사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드님과 상의해보세요. 저랑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네요. 어차피 제사 지내는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잖아요. 남편이랑 이야기해보라고 말을 하고 급한 연락이 온 척하고 그 자리를 떴어요. 이후에 남편의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잘 나눴고 원래는 저희 계획대로 친정부터 들렀다가 오기로 했죠. 그리고 명절 연휴 친정이 먼저 들렀다가 시댁에 갔어요. 근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니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리고 있더군요. 정말 왜 그러세요? 왜 저랑 형님이랑 차별하시는 거예요? 차별이라니 내가 언제 차별했다 그러는 거야? 형님은 이번에 친정집에 먼저 갔다 오시는 거 아무 말씀 안 하고 허락해 줬잖아요. 근데 왜 제가 다음 명절에 친정집부터 갔다 온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시냐고요? 그게 차별이지 뭐예요? 뭐? 너랑 걔랑 같냐? 어디서 잘난 형님이랑 비교질이야? 저 결혼한 지 한참 동안 매번 시댁에서만 명절 보냈어요. 근데 형님은 고작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셨죠? 아니 아무 말씀 못 하신 거예요? 변호사 며느리한테는 말로는 안 되시던가요? 이게 시애미한테 말하는 뻔세하고는 예의는 어디다가 밥 말아 먹었어? 전문대 나온 거 티난다. 너는 내 아들이 힘들게 일한던 편하게 집에서 쓰기만 하잖아. 큰애는 자기가 벌어서 우리 아들 교수 되는 거 뒷바라지 해주고 있고 어떻게 너랑 같은 대우를 하니? 게다가 우리 아들이 항공기 조종사라서 집을 자주 비워서 너 집에서 살림도 별로 안 하고 편하게 살지 않니? 명절이라도 시댁에 와서 일 좀 하라는 게 그렇게 불만이야? 큰 소리는 부엌에서 나고 있었어요. 제가 친정이 먼저 들렀다 오는 문제 때문에 동서와 시어머니가 다투고 있더군요. 말다툼이 잦아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지만 도통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부엌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죠. 어머니, 동서, 저희 왔어요. 다행히 제가 인사를 한 덕에 큰 소란을 멈췄어요. 그래 왔니? 사돈 어른들도 잘 계시고? 네, 저희 부모님은 잘 계세요. 이거 친정에서 시댁에 드리라고 선물 주셨어요. 어머, 사돈집에서 선물을 보내셨다고? 이게 뭐니? 이거 투뿔 한우 세트예요. 저희 엄마가 어머니 드리려고 일부러 비싸고 좋은 걸로 고르셨대요. 그리고 저 이번에 친정집에 먼저 가는 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도 꼭 전해달라 하셨고요. 시어머니는 한우 선물 세트를 받으시고는 좋아하시며 표정을 뜯어보시더군요. 아이고 이 빛깔 좀 봐라. 딱 보아하니 백화점에서 비싼 돈 주고 사셨겠네. 사돈 어른한텐 잘 먹겠다고 전해줘라.
누구는 명절이라고 시댁에 이런 귀한 선물을 사가지고 오는데 누구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와서 일하기 싫다고 징징거리니 참나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가 없다니까.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고는 뒤에서 설거지하고 있던 동서를 비꼬는 말을 이어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동서가 갑자기 싱크대 물을 끄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설거지하다 말고 방에 들어가 뭐해? 얼른 설거지해라. 이제 저녁상 차려야 되는데 왜 갑자기 방구석에 들어가는 거야? 동서는 시어머니 질문에 대꾸도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동서가 외투를 입고 가방을 들고는 현관문으로 걸어가더군요. 짐을 싸서 집으로 가는 모양새였어요. 너 지금 내가 한 소리 좀 했다고 짐 싸서 집에 가려고 그러는 거야? 뭐 저런 막대 먹은 애가 다 있다니? 명절에 시댁에 와서 일은 안 하고 도망가는 거야? 그런 동서를 보면서 시어머니는 뒤에서 계속 동서 흉을 보시더군요. 그리고 동서는 그대로 시댁을 떠났고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동서 험담을 늘어놓으셨어요. 그날 이후 자꾸만 동서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부엌에서 저랑 잠깐 눈이 마주쳤을 때 동서 눈에 눈물이 한가득 고여 있었거든요. 제가 친정집을 먼저 다녀온 것 때문에 동서와 시어머니가 다툰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명절 연휴가 끝난 뒤 동서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동서가 그때 그렇게 시댁에서 나가고 내가 얼마나 신경 쓰였는지 몰라. 내가 듣기에도 시어머니가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더라. 동서 상처 많이 받았지? 이제 좀 괜찮아졌어? 상처요? 하도 매일 그러셔서 이젠 그런 말에는 상처받지도 않아요. 그냥 저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나간 거예요. 그날 시댁에서 나와서 바로 친정집에 갔어요. 아, 그래. 사실 나도 친정집에 먼저 간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아무 소리 안 한 건 아니야. 시댁에 늦게 온다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는 시댁에 먼저 왔으니 이번에는 친정에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다음에는 시댁에 먼저 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미 남편이랑은 이야기 끝냈다고 통보하다시피 하고 내 마음대로 한 거였어. 나랑 동서 차별해서 나만 허락해 주신 건 아니야. 형님이 친정집 갔다 온다 했을 때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시긴 했어요. 저는 변호사 며느리가 하는 말에는 아무 소리도 못 하시고 저만 쥐젓듯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나 보네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시어머니 나한테도 뭐라고 하셔. 근데 내가 대꾸 안 하고 피하는 거지. 동서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명절 때 있었던 일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위로를 해줬어요.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편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동서가 갑자기 이혼 소송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형님, 근데 이혼 소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혼 소송? 동서, 이혼할 생각 있어? 뭐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마침 형님이 변호사이기도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이혼하고 싶으면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면 되지. 근데 합의 이혼이 아니고 소송을 진행하려면 증거나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돼.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지 시어머니에게 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말이야. 저는 이혼 소송할 때 필요한 것들과 주의 상황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제 이야기가 끝냈는데도 동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술만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결혼 생활 얘기를 해줬습니다. 형님도 이야기 들으셨죠? 저희 사고쳐서 결혼하게 됐잖아요. 그때 아이도 있는데 시댁에서 어찌나 반대를 하던지
솔직히 애만 아니었으면 저도 이 집에 시집 안 왔을 거예요. 그냥 봐도 시어머니가 한 소절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이도 있는데 그렇게 심하게 반대하셨어? 네, 아무래도 남편이 잘났잖아요. 항공기 조종사 되는 것도 힘든데 돈도 잘 벌고요. 그래서 더 잘난 며느리 원하셨는데 전문대 졸업한 애가 아이까지 배워서 나타나니까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저희 집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요. 스튜어디스가 얼마나 훌륭한 직업인데 그거 젊은 사람들이 엄청 하고 싶어하는 직업 중 하나잖아. 게다가 되는 것도 힘들고 말이야. 동서가 서방님에 비해 부족한 게 대체 뭐가 있어? 아니에요. 남편은 대형 항공사 다니는데 사실 저는 저가 항공사에서 스튜어디스였어요. 그것도 영어가 안 돼서 국대선은 못하고 국내선만 탔고요. 잘난 남편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죠. 서방님은 항공기 조종사였고 동서는 스튜어디스였다고 했어요. 같은 항공사에서 일한 건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 중 겹치는 지인이 많아서 서로 알고 지냈대요. 그러다가 서로 사귀게 됐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들어서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고요. 아무래도 스튜어디스라는 직업이 매일 서서 일을 하다 보니 임신한 사람에게도 무리가 되고 직업 자체가 근무하는 시간이 들쭉날쭉이라 아이를 돌보기에도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결혼을 하고 직장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손주를 보시면 저한테 대하시는 태도가 조금은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자기 손주를 낳아준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함부로 할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두 사람만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저도 그거면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위로의 말을 아무리 해도 동서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어요.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도울 일 있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꼭 내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어도 가끔 만나서 시댁 욕도 하고 그러자. 이렇게 속에 쌓인 얘기하면 기분 좋아질 거야. 다른 친구들한테 말해봐야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잖아. 나랑 이야기하는 게 더 잘 맞을 테니까 나한테 꼭 연락해. 저는 동서의 손을 꽉 잡으면서 진심으로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듣고 그제야 동서가 옅은 미소를 보이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희는 자주 연락하면서 지냈어요. 특별한 일 없어도 같이 추우면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라.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 정도로 친해졌죠. 가끔 시어머니 흉도 함께 봤는데요. 저는 동서가 명절이나 제삿날에나 그렇게 시집살이를 호되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평소에도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하신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서방님이 항공기 조종사라서 해외 비행을 하게 되면 길면 2주 정도씩 집을 비운대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귀신같이 하시고는 그쯤에 시댁에 저녁 식사를 먹자고 부른다 하시더군요. 밥을 먹자고 불러놓고는 아무 음식도 안 해놓고 아들이 일하느라 집에도 못 들어오고 그 고생을 하는데 너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면서 동서 보고 식사를 차리라고 한대요.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구박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동서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서방님이 벌어오는 돈을 쓰는 게 불만인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해도 절대 일을 그만두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시어머니는 단순히 직장 유무 때문에 며느리를 괴롭힌 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정교수가 되지 못하고 한참 동안이나 모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을 했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해도 교수 자리가 나야 새로 교수를 뽑는데 자리도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경쟁도 워낙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가 교수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전부 다 하고 있었죠. 방학이나 주말에도 교수가 논문을 쓴다고 하면 학교에 가서 옆에서 도와주는 건 기본이고
잡다한 심부름까지 다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해외에 1년 정도 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더군요. 자기가 근무하는 대학교가 이번에 새로 영국에 있는 대학과 자매 결혼을 해서 해외 연수를 갈 기회가 생겼다고 말입니다. 이번에 학교에 있는 이김 센 교수와 갔다 오는 기회가 있는데 가게 되면 정 교수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말을 했어요. 1년을 한 시간이 너무 길었지만 남편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흔쾌히 허락해줬습니다. 근데 제 남편이 해외 연수를 나간 뒤로부터 시어머니가 저한테도 자주 연락을 하며 닥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큰아가, 퇴근했어? 네, 이름 맞췄는데 오늘 동료들끼리 저녁 식사 먹기로 해서요. 해가 다 져서 밖에 어두운데 집에 일찍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돌아다닌다고? 남편도 집을 비운 마당에 결혼한 여자가 그러고 다니면 못 써. 네. 어차피 남편도 집에 없어서 혼자 먹어야 되는데 동료들이랑 저녁 먹으면 좋죠. 회사 의논할 곳도 있어서요. 회사 일 이야기할 게 있으면 근무 시간에 하면 되고 아니면 점심 먹으면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저녁 시간에 하는 거냐. 같이 먹는 사람 중에 남자도 있지. 제가 퇴근한 시간에 맞춰서 전화하셔서는 남편도 없는데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 하시는 건 애교 수준이었어요. 하도 저한테 전화를 하시기에 일부러 받지 않았죠? 그랬더니 남편에게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보셔서는 말도 안 하고 집 안에 들어가 계시기까지 하더군요. 어머니, 왜 아무도 없는 남의 집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남의 집이라니, 내 아들 집이지. 그나저나 너는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퇴근을 늦게 하는 거야? 내가 일찍 따르라고 했니 안 했니? 오늘의 일이 많아서 늦게까지 일하느라 늦었어요. 지금 저 언제 집에 들어오는지 감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감시라니. 내가 매일 일 때문에 퇴근을 늦게 하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지. 너 먹으라고 반찬도 이렇게 싸왔다. 남편에게는 저에게 줄 음식을 넣어두고 간다고 비밀번호를 물어보시고는 제가 퇴근할 때까지 빈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마침 그날 제가 일 때문에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다니 왜 늦게 다니냐면서 호통을 치셨어요. 저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이 사실을 남친에게 말하고 앞으로는 절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비밀번호를 다시 바꿨죠. 이후 시어머니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고 톡을 보내셔도 읽지 않고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동서와 연락하며 시어머니 이야기를 했더니 저한테만 그러시는 게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동서 내에는 시어머니가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일이 일상적인 일이라고까지 했어요. 만약 오셨을 때 동서가 집에 없거나 TV를 보면서 쉬고 있으면 남편 돈 벌어 오는데 팔자 좋다고 그렇게 막말을 하고 가신다더라고요. 남편이 해외 나간다 할 때 말릴 걸 그랬나 생각하던 중에 저에게도 출장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영국에 나갈 일이 있는데 제 남편이 영국에 오래 있는 거란 동료들이 겸사겸사 남편 얼굴이나 보고 오라고 저에게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못 본 지도 꽤 됐던 터라 동료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출장에는 제가 다녀오기로 했죠. 그리고 동서에게 출장 얘기를 하면서 저희 집 강아지를 보름만 부탁한다고 연락을 했어요. 동서, 나 영국에 출장 다녀오기로 했어. 보름 정도 다녀올 것 같은데 우리 강아지 좀 봐줄 수 있을까? 영국에 출장을 가세요? 네, 강아지 봐드린 건 어렵지 않죠. 근데 대신 저도 하나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 당연히 부탁 들어줄 수 있지. 뭐 가지고 싶은 향수나 물건이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말씀 못 드렸는데 사실 저 지금 이혼 준비 중이거든요. 왠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은데 형님이 증거 좀 찾아줬으면 해서요. 서방님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증거를
나보고 찾아달라고? 대체 무슨 수로? 게다가 서방님이 바람피고 있다는 건 확실한 거야.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이 주로 유럽 항공 노선을 담당하는데 그렇게 길게 짐을 비울 때면 옷을 꼭 잃어버리고 와요. 또 늘 여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배어있기도 하고요. 제가 이상해서 전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한테 남편하고 붙어 다니는 여자 없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한 스튜어디스랑 친하게 지낸다고 말해줬어요. 가만 보면 그 스튜어디스가 남편 항공 스케줄이랑 맞춰서 자기 스케줄에 짠다더라고요. 근데 딱 형님이 영국 가실 때 저희 남편도 영국 비행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요. 동서의 말을 들어보니 서방님이 바람 피우는 걸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최근 들어 옷도 잃어버리고 오고 돈도 많이 쓰는 게 정황상 수상한 건 많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마침 저랑 서방님이랑 같은 시기에 영국에 가니 말없이 따라가서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제가 이걸 확인해 주는 게 맞나 싶어 고민을 하는데 동서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시댁에서 시달리는 모습을 많이 봐왔고 동서가 저에게도 잘해줬기 때문에 한번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남편에게도 영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고 출장을 떠나게 됐어요. 더구나 동서에게 서방님 얘기를 들으니 저도 제 남편이 영국에서 혼자 얌전히 잘 지내나 걱정이 되기도 하더군요. 간 김에 남편이 어떻게 생활하나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저는 떠날 때 동서에게 서방님이 묻는 주소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원래 출장은 보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 휴가와 연차를 미리 딴가 붙여 2주를 더 추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에 총 한 달 동안 머물다가 돌아오게 됐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영국에 있다가 늦은 밤 귀국을 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밤에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중한 시어머니가 제가 집에 온 걸 알고 오신 건가 소름이 끼쳤어요. 숨을 죽이고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동서가 잠옷 바람을 하고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동서,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 꼴을 하고 이 저녁에 우리 집에 온 거야? 저는 깜짝 놀라서 황급히 동서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동서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고 동서가 내뱉는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형님, 도와주세요. 시어머니가 다 뺏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저희 집 안방까지 차지하고 들어 앉으셨다니까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동서는 저에게 시어머니한테서 자기를 구해달라 하면서 제 품에 안겨 엉엉 울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동서가 겨우 진정을 했어요. 그제야 동서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동서, 내가 무슨 일인지 알아야 도와주지. 대체 왜 그래? 내가 한국에 없는 동안 대체 시어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 거야? 형님이 영국에 가고 얼마 뒤에 시어머니가 불쑥 저희 집에 찾아왔거든요. 근데 하필 그때 제가 이혼 서류를 화장대 위에 올려둔 상태였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보신 거예요. 어머 정말? 시어머니 그 성격에 동서가 미리 준비해놓은 이혼 서류를 보신 거면 난리가 났었겠네. 네 맞아요. 그거 보시고는 득달같이 저한테 달려오셔서는 네 남편은 해외에서 고생하며 돈 벌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남편이랑 이혼할 준비를 하고 있냐고 배은망덕한 년이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그러면서 재산 나눠 가질 생각은 절대 하지도 말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 뒤로 안방까지 차지하신 거고? 네, 아예 시댁에서 본인증 꾸려오셔서는 안방에서 지내고 계세요. 제가 뭐 하는지 감시하려고요. 그러면서 집에 있는 비싸 보이는 물건은 재산 분할할 때 저한테 뺏길 수도 있다면서 가져다가 팔아버리기까지 하고 계세요. 저 이러다가 저 가지고 있는 거 몽땅 뺏기고 이혼당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동서가 이혼을 왜 당해? 오히려 반대로
시어머니 아들이 몽땅 뺏기고 이혼당하는 거겠지?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형님, 혹시 제 남편 바람 피운 증거린 잡아오신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래 계획은 2주였는데 2주 더 추가해서 한 달 동안 영국에 있었지.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왕창 가지고 왔어. 시어머니 곧 두 아들 모두 이혼당하는 꼴 보시게 될 거야. 두 아들 다 이혼당하다니요? 설마 그럼 아주버님도요? 가보니 서방님만 문제가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해외 출장은 2주로 잡혀 있는데 영국에 가보니 2주만으론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맡은 일도 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회사에 말해서 휴가와 그에 쓸 수 있는 연차를 붙여서 2주 더 머무르고 온 것이었어요. 그때 영국에 가지 않았다면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아니죠. 아마 남편이 무슨 잘못을 한지도 몰랐을 테니 후회도 못하고 그냥 속고 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형제가 쌍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까. 동서가 말한 호텔에 찾아가 봤는데 서방님이랑 우리 남편도 같이 있었어. 남자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고 양쪽에 여자를 끼고 말이지. 커플 데이트하는 걸 나한테 제대로 들킨 거지 뭐. 정말요? 그 여자들은 누구였어요? 혹시 영국 사람? 아니면 제가 말했던 그 스튜어디스랑 제 남편이랑 같이 있더나요? 서방님 옆에는 그 동서가 사진으로 보여줬던 여자가 있었고 내 남편 옆에는 같은 학교 교수가 다정하게 서 있었어. 서방님은 예상했던 상황이라 그렇게까진 안 놀랐는데 내 남편까지 그러고 있으니 진짜 황당하더라. 형제가 바다 건너에서 그러고 놀고 있을 줄이야. 진짜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당장에 가서 남편 놈 머리채를 잡아채고 싶은 걸 겨우 참고 미행했지.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한방 먹이고 이혼할 수 있을 테니까. 서방님이 머물고 있다던 호텔에 시간이 날 때마다 로비에 앉아 서방님을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그 여자와 숙소에 같이 들어올 것 같아서요. 며칠 잠복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서방님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옆은 상관 옆은 아니라 남편도 여자를 끼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2주 출장을 마치고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 일주일, 서방님 일주일 더 쫓아다녔어요. 제 남편 옆에 있던 여자는 제가 보자마자 누군지 알 수 있었는데요. 저랑도 몇 번 밥까지 먹었던 제 남편이 근무하고 있던 대학교의 교수였어요. 남편이 계속 시간 강사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자 자기도 더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고 했었죠. 그리고 얼마 뒤 학교에 입김이 센 사람 밑에 줄을 섰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주말에 학교에 나가 그 교수가 논문 쓰는 걸 도와주고 가끔 저녁에 술 한 잔도 마시고 들어왔죠.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남의 뒤에서 비리나 맞추는 것보다 당신의 능력을 키우는 게 교수가 더 빨리 되는 방법이 아니겠냐고 말할 정도로 남자는 자신의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제가 남천 대학교에 갔다가 남천이 줄을 섰다던 교수와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함께한 적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저보다 4살밖에 많지 않은 젊은 여자더라고요. 식사하며 대화를 나눠보니 아직 교수가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교수로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어떻게 학교 내에 입김이 센지 궁금해서 남편에게 자세히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여교수 부모 둘 다 다른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지금은 학교 총장의 그 여교수가 친척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 사람한테만 잘 보이고 비밀을 맞춰주면 정교수 자리가 나자마자 자기가 교수 될 수 있다고 말했었어요. 근데 남편은 그 여교수에게 잘 보이다 못해 남자로 사랑받고 있더군요. 내 남편도 서방님이랑 똑같은 놈이었지 뭐야. 교수가 되고 싶어서 그 짓을 한 건지
진짜 바람이 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둘이 깊은 관계인 건 맞아. 이런 뒷이야기를 동서에게 말하면서 제가 화를 냈더니 동서가 너무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괜한 부탁을 해서 괜히 형님한테까지 피해를 끼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동서. 동서가 나한테 피해를 끼치다니. 동서는 나의 구세주야. 만약에 동서가 서방님 지켜달라는 부탁을 안 했으면 나 내 남편 바람 피운지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야? 오히려 내가 동서한테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해야 될 판인데 미안한 마음 같은 거 절대 갖지 마.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혹시 저를 원망하시진 않을까 싶어서요. 그럼 형님은 어떠실 생각이세요? 나도 이혼해야지. 놔두고 딴 년이랑 놀아나는 놈이랑은 절대 같이 못 살지. 시어머니 곧 있으면 두 눈에서 매일같이 눈물을 쏟으시겠네요. 두 아들 모두 이혼당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어쩌겠어. 본인이 아들 잘못 키운 대가를 치르는 거지. 게다가 시집살이도 호되게 시켜서 그거 돌려받는 거고. 맞아요. 근데 저는 형님이 주신 증거들 가지고 이혼 소송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바로 이혼할 수 있겠죠. 저 사실 남편도 싫지만 하루빨리 시어머니한테 벗어나고 싶어서요. 진짜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동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두 형제뿐 아니라 시어머니한테까지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더라고요. 동서, 이혼 소송 조금만 미루는 건 어때? 네? 이혼 소송을 미루다뇨. 왜요? 이 증거로는 부족한가요? 그런 건 아니야. 내가 가져온 증거들로만으로도 충분해. 근데 솔직히 우리 시어머니한테도 많이 당했잖아. 그동안 동서한테 얼마나 모시게 구셨어. 근데 마침 내가 시어머니한테도 복수할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대신 시어머니한테 복수하려면 동서가 조금 더 참아줘야 돼. 시어머니한테 복수할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대체 뭐예요? 저를 그동안 괴롭혔던 거 갚아줄 수만 있으면 좀 더 참을 수 있어요. 지금 시어머니가 동서네 집 안방 차지하고 앉아서 비싼 물건 파신다고 했지? 혹시 집에 아직 안 판 비싼 물건들은 뭐가 남았어? 저는 동서에게 시어머니가 잘못한 증거를 모아야 되니 우선 CCTV를 집안 곳곳에 설치하고 좀 더 시어머니 횡포를 참아달라 했어요. 동서는 눈을 반짝거리면서 자기가 복수할 수 있다면 잠깐 참고 지내는 건 아무렇지 않다고 말을 했죠. 그렇게 저희는 그날 시댁에 제대로 복수할 계획을 세웠고 동서는 집에 가자마자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죠.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가 처벌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저희는 먼저 이혼 소송을 건 다음에 시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시어머니에게 더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 같았거든요. 그리고 동서가 먼저 서방님한테 이혼을 요구했어요. 근데 서방님은 본인이 불륜을 저지르다 걸렸는데도 아이를 걸고 넘어지며 합의 이혼은 불가능하다고 우기더군요. 결국 동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 그 소송은 제가 맡아서 했죠. 저는 최대한 동서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근데 저는 바로 소송하진 않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와 함께 제가 모은 남편의 바람났다는 증거 사진들을 영국으로 보냈어요. 남편의 제가 보낸 것들을 보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했죠. 여보, 이게 대체 뭐야? 당신이 보낸 사진들은 뭐고? 이혼 서류는 대체 뭔데? 보는 그대로야. 내가 당신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 알게 됐고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서류 보낸 거지. 잠시만,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그게 말이야.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전화로 한다고? 나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바로 서울로 와.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나 아직 해외 연수 기간 남아있어. 이거 마치지 않고 들어가면 나 대학교에서 정말 잘리는 거 몰라. 여기서 맡은 일이 있는데 한국으로 오라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해? 그래. 당신은 교수 되는 게 나보다 더 중요한가 보네. 그럼 나랑 이혼하고 거기 대학교 교수해. 아이 무슨 말이 그래. 당연히 교수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지? 근데 지금 상황상 한국으로 들어가기 어렵단 말이야. 만약에 이번 주 내로 한국에 들어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바로 이혼 소송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사진 봤지? 명백한 증거도 있어서 소송당하면 금방 이혼당할 거야. 선택은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만 나는 전화 끊을게. 저는 당장에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한다고 했고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 계속 전화와 톡이 왔지만 저는 남편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황급히 영국에서 귀국을 했어요. 오자마자 집으로 들어와서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늘어놨어요. 여보, 미안해. 근데 나 바람 피운 거 아니야. 정말이야. 나한테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 너 지금 그게 내 앞에서 할 소리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믿을 것 같아. 눈앞에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입 빨린 소리라고 있어? 정말이야. 나 그 여자 안 좋아해. 근데 그 여자가 나를 남자로 좋아한 거야? 근데 내가 교수가 되고 싶어 하는 걸 아니까 나보고 자기랑 잘 지내면 자기가 정교수 되도록 입김을 넣어준다고 하잖아. 아, 그래? 넌 교수 되려고 싫은 여자 옆에 끼고 놀러 다니고 그랬구나. 그 멀리 영국에서. 근데 사진 속에 넌 왜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솔직히 너도 그 여자가 좋았던 거 아니야? 그럼 차라리 나랑 이혼하고 그 짓거리 하지 그랬냐? 저는 남편의 사과를 비아냥거리며 대답했죠. 그랬더니 어이없게도 남편 역시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내가 이 여자한테 잘 보여야 교수가 돼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좋은 척한 거지. 내가 얼른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당신도 편할 거니까. 누가 나 좋다고 그런 짓 했어? 당신이랑 나랑 다 잘 살아보자고 그런 거지. 어디서 이게 소리를 질러? 당신, 내 앞에서 눈물 흘리며 사과해도 내가 용서해 줄까 말 건데. 말하는 거 들어보니 바람 핀 후에 내 탓으로 돌리는 것 같다. 내가 언제 당신한테 돈 벌어오라고 한 적 있어? 내가 언제 교수 못 되고 시간 강사한다고 눈치 준 적 있냐고? 아니야, 미안해. 그치? 당신은 나한테 눈치 준 적 한 번도 없어. 그래, 나 혼자 잘난 마누라둬서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지. 근데 정말 난 당신밖에 없어. 그 말은 진심이야. 제발 믿어줘. 그동안 나 사랑하는 척, 다른 여자는 눈에 안 들어오는 척 나를 기만했는데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당신한테 연락받고 당장 한국에 들어온 거 보면 몰라. 나 연수 중간에 온 거야. 내가 빠져서 그 여교수 수업하는데 지장 있을 거고 논문 쓰는데도 문제 생길 거야. 그리고 아마 나는 대학교 시간 강사도 이제 못하게 될걸. 근데도 나 그것들 다 감수하고 한국에 들어왔어. 대학교 교수 되는 것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서 이렇게 사과로 온 거야. 제발 나 좀 한 번만 용서해줘. 아, 그래. 당신 이제 나랑 이혼하면 정말 팩수네. 이제 대학교 시간 강사도 못할 거 아니야. 다른 대학교에도 그 여교수가 당신 못 들어가게 할 거고. 잘 됐네. 내가 내 소송 바로 걸어버리면 당신은 바람 피우다가 이혼당한 팩수 신세가 되는 거겠네. 남편은 자기가 한국에 들어오면 그나마 하고 있던 대학교 시간 강사도 잘릴 거 알았지만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귀국했다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용서하기는커녕 당장 이혼 소송을 해서 인생 나락으로 가게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국으로 들어온 바로 다음 날 바로 준비해뒀던 이혼 소송을 해버렸죠. 그렇게 저와 동서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증거가 워낙에 완벽해서
이혼하기는 쉬웠어요. 게다가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얻은 이혼소송 노하우를 100% 발휘해서 둘 다 이혼 위자료도 두둑히 받고 제3분할도 살뜰히 받아냈죠. 시어머니한테는 어떻게 복수했냐고요. 시어머니가 두 아들이 이혼당해서 황망해하고 있을 때 고소를 했어요. 도둑질 혐의로 말이죠. 원래는 동서가 사망인가 혼인 상태에서 물건을 파신 거라 친족관계라서 제가 손이 뜨지 않았는데요. 마침 동서네 집에 렌탈을 한 안마기가 있었어요. 구매한 물건이 아니라서 소유권이 렌탈 회사에 있었는데 그 물건을 시어머니가 팔게 됐고 그걸로 고소를 하게 됐죠. 시어머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이후에 며느리들 괴롭혀서 아들들 이혼당하게 한 것도 모자라 며느리 물건까지 도둑질해서 고소당했다고 시아버지한테 정말 차표사신데요. 남편은 졸지에 이혼당하고 백수가 돼서 방구석에만 틀어박혀서 폐인처럼 지낸다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서방님 역시 편히 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동서의 전 직장 동료가 서방님이 바람나서 이혼당했다는 걸 회사에 소문내는 바람에 서방님은 잡힌 스케줄도 다 취소되고 조만간 직장도 못 간다더군요. 제 남편과 바람났던 그 교수는 알고 보니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어요. 근데 제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내서 자기 남편에게 바람핀 걸 들키게 됐죠. 저한테 위자료도 1,500만 원 물어들고 이혼당했대요. 게다가 친척이라고 알고 있던 대학교 총장은 거짓이었고 결국 얼마 못 가서 그 대학교에서도 파면당했다더군요. 저는 다행히 아이도 없고 번듯한 직장도 가지고 있다 보니 남편과 이혼해도 그다지 인생에 타격은 없었어요. 이혼 후에도 열심히 변호사 일을 하면서 바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동서와는 이혼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취직했다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조만간 자기가 취직기념 밥을 사준다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동서와 전 시댁 사람들 흉을 보면서 즐겁게 식사하려고 합니다. 동서가 도움이 요청해 왔을 때 고민만 하다가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었고 증거를 못 찾았다며 거짓말로 덮고 제 일만 하고 바로 돌아올 수도 있었지만 동서를 도운 덕분에 동서뿐 아니라 제 인생도 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벨라디였습니다.